이 경영자의 목적인데,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업의 사명, 기업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목적, 기업의 핵심 가치, 기업의 이념, 철학은 조직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줍니다. 경영은 확고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익성과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은 그 회사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꼭 그 해서 신용관계 유지하고 배당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있습니다. 조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명품 주식 경영학의 역사적 사명인데, 여기 경영학은 배당금 지급 능력을 가진 명품 지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명품 주식회사를 선별, 연구, 활용하여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달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 기업에 따라서 현재, 근데 이건 이것이 연금형 주식인데, 이 연금형 지금 하다 보면 너무 지루해요, 또 이게. 그래서 투기적인 약간 비전 있는 거, 또 시사성 있는 걸 다 같이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가지고 기본적으로다가 연금형 주식을 갖다가 배당을 주는 걸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앞부분에 연구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한번 동영상 한번 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일본에서는 코이라고 불리는 비단잉어를 관상어로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코이는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물에 사는 코이는 보통 90에서 120cm까지 자라지만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심지어 작은 어항에서 키우는 코이는 기껏해야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는 세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처럼 우리 자녀들도 꿈과 비전의 크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크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면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학생 때는 공부만 잘하면 되고 꿈은 대학에 가서 꾸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꿈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학창시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이 있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동기부여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TV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중 처음으로 골든벨을 울려 화제가 되었던 김수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학창 시절 가난한 집과 답답한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하게 되었고 가출도 했던 문제아였죠.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마쳤고요. 그런데 여수 정보과학고에 진학하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낮에 처음 꿈을 가지라고 말해준 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신문 속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제 삶은 바뀌었어요. 그 사진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은 팔레스타인 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그날로 저는 기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주변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꿈이 생기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친구들이 풀던 문제집을 주워다가 화장실 옥상에서도 공부를 했죠. 주위에서는 네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고 했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꿈을 가지게 된 그녀는 그때부터 기자가 되기 위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첫 수능 모의고사는 400점 만점에 110점. 어느 대학도 갈 수 없는
처참한 점수였지만 서너 시간만 자며 노력한 끝에 마침내 연세대 영문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꿈이 있는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꿈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동기부여의 힘입니다. 또한 꿈과 비전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역경을 참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연습할 때는 힘들고 눈물 나는 시간이 더 많지만 연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나왔다고 스스로 믿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쾌감이 와요. 연기가 끝나고 그래 잘했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죠. 사실 김연아 선수는 한때 은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허리 부상을 겪기도 했고 경기 중 실수로 라이벌 아사다 마오에게 우승을 내주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그녀에게 이런 시련은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기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김연아 선수나 김수영 씨 모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과 비전의 힘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김연아가 나왔을 적인데, 지금 우리 학교가 이제 일본인은 와이어자 고등학교와 자명이라는 개름이 갖고서 왔다 갔다 하는데 1년에 한두 번씩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일본 선생님들 보니까 삼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삼성 때문에 일본이 망한다. 그런 식으로다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일본은 물론 과거에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대에는 뭐 잘못하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일본은 또 그렇게 봐도 안 될 부분이 잘 냉철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왜냐면 지금 현재 전쟁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옆에 나라가 무슨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어디? 폴란드. 근데 폴란드하고는 이게 한국과 일본과 그런 관계예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는 보니까 이게 그 차원이 좀 없었다면 어떻게 그냥 대책 없는 겁니다. 중간 기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지금 제일 끝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한미동 북한의 대남 전략이냐면 무슨 전략이냐면 그것이 주사파 전략인데 갓근 전략입니다. 갓근. 무슨 얘기는 끈이 있는데 갓이 있으면 양끈이 있습니다. 양쪽에. 근데 이 끈을 갖다가 한 끈이 끊어지면은 이 갓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즉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끈이 하나는 미국 끈이고 하나는 일본 끈이다 이겁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두 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미군 철수라 미군과 이간시키는 그 다음에 일본도 철수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일본은 뭐 우리 할아버지는 뭐 일본인 학교라고 저도 학교도 안 다녔을 정도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 갓근에서는 그걸 우린 미군을 잘라내거나 일본 잘라내면 다시 날아간다. 공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북한 김일성이가 세운 전략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하고 김정일이 3대 친에 이루는 것이 갓근 전략입니다. 이걸 따르는 정신은 주사파라고 해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경기도도 선거했고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은 통합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결국 주사파 애들이 이제 또 정권 잡아서 이제 교육하기 때문에 정말 애들이 정말 효든지 뭔지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애들 서울서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나중에. 지금도 머릿속에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현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데 옛날에는 일본 배척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사실은 일본 삼성이 배웠습니다만 삼성이
해갖고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사실 일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인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거를 예국에 갔을 때는 우리는 하나의 예교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물론 그거 일본보다는 사녀나 이런 걸 물리친 것은 이해 가지만은 그러나 이게 1자펜 지금 삼성 세일, 삼성이 팔리면은 그 삼성이 발원된 부품 같은 것을 일본에서 출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삼성 세일 있고 자펜 세일이다. 걔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삼성 차를 갖고 있다. 삼성 SM5를 갖고 있다. 지금 난 SM 지금 주차하고 차를 SM3에다 바꿔놨습니다. 왜냐면 뭐 많이 살 필요도 없고 있어. 차 같은 거. 우리 애들은 좀 벤츠 타고 다녀요. 여기. 근데 저는 딸이 벤츠 저는 뭐 그냥 저는 낮춰서 걔도 타던 거 하나 갖다가 쓰고 있는데 딸이 막내딸이 주더라고 보니까 걔는 저기 동글동글한 거 있죠. 그 뭐야 그 차 타고 다니는데 그냥 타고 다니는데 그냥 좋아요 그냥. 근데 그 SM을 팔게 되면은 그 엔진이 뭐냐면 그 닛산 도요타 거다. 그러면 삼성 팔리면은 닛산 도요타 팔리는 거야. 자동차 중에서 제일 비싼 게 그거 아니냐. 그게 절대 그때부터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SM 타고 다닌다. 그 사람이 공감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얘기 있어요. 나는 누굴 좋아하느냐? 아사다마를 좋아한다. 휘겨 참 잘한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일본 그 교사들 있죠? 자기들이 먼저 김연아가 잘한다 하는 거 들들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걔들한테 심정적으로다가 한국과 물건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일을 해줘요. 세일즈. 옛날에는 그 세일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영토를 막 그냥 대륙이 침략해 땅을 뺏어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WTO라고 하는 과정 무역회의를 통해서 국경 없이 전쟁하는 거니까 개인이 나라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개인 대 개인 나라도 개입하면 안 되게 되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세일 역할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필리핀을 갔더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지. 삼성 컴퓨터에 그냥 삼성 컴퓨터 쓰는 거죠. 삼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삼성이야 여기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 호텔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삼성 같은 저기 그런 거 자꾸 유심 얘기해서 그 적대적 관계를 맺지 말고 세야 된다. 근데 일본이라는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압도했는데 반도체를 압도했습니다만은 반도체 3등. 근데 일본이라는 시장도 알고 보면요, 그게 억대인 거 하는 애들이 완전히. 그래서 세일즈를 잘하면 이게 그 중국 거보다는 훨씬 나요. 인간성이. 중국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공산당은 내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기 때문에 하면 꼭 손해봐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투자해갖고 다 그 집에서 완전히 다 손해봤어요. 완전히. 그런들은 될 만하면 뺏어가 버리고 님대 집을 저차 딱 지면은 돈을 못 팔고 못 나와요. 완전히. 몇 년 동안 해야 된다고 조건을 해갖고도 돈 다 털리고 나오고 있고 그런 데도 있고. 근데 기업들은 이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갖고서 이렇게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많이 빠져나오는데 지금 현재 현대도 덜 빠져나오는 게 있고 또 LG가 덜 빠져나왔어요. LG가. 그래서 상당히 LG가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투자할 적에 LG 투자 잘못하면 상당히 그 중국 리스크에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 갔을 적에 하나의 외교관 역할, 관광 가더라도 한국 제품이 있으면 관심이 있게 여기서 삼성을 쓰는군요. 삼성 문제점을 보니까 관심이 있겠습니다. 근데 필리핀 어디 가면 그 얘들은요, 일본에도 어떻게 하면 섬 자체에다가 돌을 깔아줘요. 깔아주고서 관세 없이다가 차를 차리기 때문에 기아차를 하려면 이 1000만이라면 일본 돈 500이 갈 수 있도록 관세 해주는데 우리 기아차는 10배 정도 1000만을 주어서 비싸게 사야 돼. 그런 입장까지 처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들이 이제 그 수출 관계에 대해 신경을 쓰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좌파 주사파 애들이 좀 물러가면서 조금 지면서 조금 좀 약간 그 경제적인 분위기, 경쟁력 있는 도울 수 있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에 접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나 뭐 워낙 이제 그 망가뜨려놨기 때문에 그 복구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시스템이. 원자력 같은 경우도요, 원자력이 1등 가는 걸 왜 그걸 두드려 보십니까? 근데 그것이요, 투자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딱 잘라놔 버리니까 거기 인력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망가진 거죠. 그 걔들은 그냥 누가 뺏어갔느냐? 중국 놈들이요, 이 우리나라를 본다면 서해안인데 걔들은 동해안이거든요.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을 쫙 총총히 갖다가 한국 실제로 다 빼다가 그렇게 이런 작업하고 있는데 그걸 키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매덕 준다니까 가죠, 걔들은. 직접 안 되니까. 그런 걸 복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해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빠졌죠? 괜찮습니다. 다시 또 그 누가 외국인 하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 않고. 저 안내분 팔으셨습니까? 아, 잘했어요. 그렇게 항상 그 템포 안내분 그렇습니다. 팔아야 돼요. 네. 안내뿐만 아니라 정치 테마주 관계들은 쫙 나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분기점이한 거예요. 팍 이제 치고 올라가는 데는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에서 효성 오늘 올랐죠? 600원이 올랐을 겁니다. 이게 효성이 뛰고 있죠. 효성 그 다음에 이 조선주에서 현대중공업 지주 이런 배당주는 관심이 오늘 딱 그게 두 개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현대 로템이 아주 견적에 조금씩 지금 사업 모으는 가격이 탁 때 발이 지금 그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에빌리티 같은 경우 내려가면은 또 18,000원대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 또 사서 모아서 또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요즘은 너무 단타 해가면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왜냐면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유연하게 해체되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갔을 적에는 이제 관광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한국 제품을 선전하고 한국 제품을 갖다가 세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하나가 국가대표입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학교는 국립환경대학교는 이제 대단한 학교가 된 거죠, 그죠? 우리 학교 총장이 저희가 그 경기도 교육감이 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됐냐? 여담이 끊겠습니다.